간밤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 랠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전 기대감이 사그라들었고 계속해서 달려왔던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 쉬어가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초반에도 순환매 움직임이 조금은 관찰이 됐었는데요. 막판 다시 올라온 반도체 강세 움직임 속에 지금은 순환매로 혹은 주도주에 계속해서 집중 공략할 때인가 이 양대 전략들이 좀 상충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매도와 매수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고점에서의 위치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어느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개장 중계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움직임 점검해 볼 텐데요. 반도체 쉬어갑니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점에서 2%가량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막판에 올라온 그 힘도 기대감을 자아냈지만 오늘 결국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2.96%로 160만 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조금 더 낙폭이 깊고요. 4%의 약세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로봇이라고 압축해 볼 수 있겠고요. 어제부터 아틀라스의 이 개발형 양산 모델 공개와 함께 오늘도 현대차가 58만 원 그 이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강세입니다. 바이오 쪽이 생각보다 또 힘을 받아가는데요. 어제 오전장에 올라왔던 그 힘을 오후에 다 반납하면서 실망하신 주주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가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전 기대보다는 서로 공격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방산주들이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의 힌트는요. 로봇입니다. 현대무벡스가 10%의 급등이고요. 나우로보틱스도 14%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서 로봇단 안에서도 조금 더 강했던 두 종목이 좀 더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렌시스, 아즈넥스텍 이 두 종목의 강세가 또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 쪽으로 쏠림이 나오게 될지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은 0.7%가량 빠지고 현대중공업도 약세긴 한데요. 실적 축포를 올렸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소비단에서 마녀공장의 두 자릿수의 강세도 이어집니다.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안에서의 그 해협의 공격이 다시 재개됐다라는 내용들이 불편하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쪽에서는 미국이 휴전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란 쪽에서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미국의 구축함을 공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몇 차례 휴전안에 대한 협상이 오가는 그 구간 안에서 이란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를 참아내며 어느 정도 협상을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이 나왔었다. 이렇게 외신에서는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이 공격이 정당방위로 있었다는 내용들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스위스 혹은 파키스탄에서 이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에 이어 다시금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좀 오락가락하는 그 뉴스 안에서 중심을 잡기 어렵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시장 지표인데 유가의 경우에도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3%가량 튀어오르면서 유가가 올라가며 그 민감도에 대해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전 거래에서 다시금 또 내리고 있어서 이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오늘 장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간밤 전쟁과 관련된 불씨가 다시 커졌다도 핑계거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것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에서의 약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장 그 누구보다 많이 올라온 코스피의 위치에 대한 부담인데요.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도 2.7% 빠졌고요.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코리아 ETF죠. 2.8% 빠졌습니다. 블랙록 한국 ETF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 5억 달러 정도가 하루 동안에 빠져나가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판 규모를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이 고점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판 그 규모를 보면 8조 원 가깝게 되는데요. 역대로 봤을 때 일간 최대 규모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도 만만치 않죠. 8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저점에서 강하게 이를 방어하는 모습들이 기관과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3월 동안 전쟁 양상 때마다 외국인이 대차게 팔 때 이 개인이 받아냈던 그 모습과도 흡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움직임 속에 이 역대 최고치로 늘어나고 있는 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개인의 수급이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낼 수 있을지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순환매 움직임에서 힌트를 봐야 될까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고점에서 많이 달려온 종목들이 다소 쉬어가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줬었고요. 다소 쉬었었던 종목들이 고개를 드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엔비디아, 테슬라가 M7에서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물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습니다만 1년간의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하드웨어 단 안에서 보면 다른 종목들 대비로 는 아쉬운 움직임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 같은 에이직 반도체 안에서의 강자도 100% 가깝게 올랐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의 강세 움직임이 더불어서 올해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하며 닷컴 버블 이래 고점 터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재평가의 키워드로 계속적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어졌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샌디스크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마이크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글이 시총 2위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인데 엔비디아가 올해 다른 종목들 대비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자 구글이 엔비디아의 시총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구글의 TPU의 움직임을 감안해 봤을 때 구글의 움직임이 다소 엔비디아에게는 위협적이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쉬었던 엔비디아가 다시 간 데에는 실적 기대감 그리고 쉬었던 종목들의 수급 순환매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월 20일 다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리 반도체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우리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는 4가지로 지금 외실에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넘버입니다.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1분기 매출 컨센 20억 달러를 상회하는지 여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올해 내년 각각 EPS 추정치가 많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이에 부합하는지 이것이 유지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느 순간부터 엔비디아는 이 헤드라인 넘버에 부합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서프라이즈를 받아내기에는 자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그 기대하는 건 제품 로드맵과 함께 비용 절감 측면에서의 차세대 전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측면에서는 2026년 올해 이제 하반기에 베라 CPU 그리고 2027년 베라 루빈과 관련돼서 라인업을 추가적으로 일정과 함께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전틱 AI 시대에서 지금 CPU와 관련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코멘트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 쪽에서는 올 하반기에 출하 예정이라고 밝혔던 CPU 전용 렉 시스템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채택이 될 것이며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느냐 이와 관련된 코멘트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요인이고요. 지금 빅테크 조금 전에 TPU 이야기도 드렸는데 빅테크의 자체 칩 대응이 요즘 크게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그렇죠. 그래서 그 측면에 있어서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추론 비용을 빅테크보다 10배 정도 절감한 이 시스템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상승 움직임,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그 궤적을 따라가 보면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도 꽤나 선방하고 있는 이 열 전력과 관련된 키워드 안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엔비디아는 루멘텀, 코이런트 같은 광통신, 광학 기술을 보유한 종목들을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네비수 투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코닝과 오늘 간밤 아이렌 투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별 내용들이 조금은 달라 보이더라도 AI 전력 인프라라는 차원에서 앞서 실적 발표 내용에서도 드문드문 이야기가 그리고 꾸준히 나오고 있는 측면이 열 전력 관리와 관련돼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병목 현상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잡기 위한 자체 시스템 안에서 많은 투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반도체 어제 순환매 차원에서 같이 유리기판과 함께 종목들을 살펴드렸었는데요. 상승 움직임 나오다가 반도체 투톱에 대한 순환매 움직임, 수급이 빠르게 돌면서 연속성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시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CPU, 광통신 관련한 기업들 어제도 통신 장비 쪽으로 강하게 상승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한광통신을 포함해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시세 연속성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내놓은 플루언스 에너지의 실적에서도 다시 한번 ESS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자아내고 있는 만큼 어제 서진 시스템의 급등 움직임도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오늘 연속성도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테슬라도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막 $400를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전쟁과 관련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전쟁 수준 전에 주가를 빠르게 회복했는데요. 테슬라는 그러지 못하고 $300대까지 내려앉으면서 답답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죠. 테슬라의 반등 그리고 간밤 관세 10% 무효 소식 여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오늘 현대차로 우주의 기운이 모아질 것인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2021년에 이 현대차가 소프트뱅크로부터 80% 지분 인수한 미국의 로봇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풋옵션 이제 행사할 것이냐 이게 작년에 시한이 있었고요. 이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틀라스에 대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올해 그 2차 시한이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행사하는가 그러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가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느냐도 현대차의 앞으로 지분 가치, 기업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티즈는 테슬라에 또 연결고리가 있고 최근 로봇주 안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며 시세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 이번 주 들어 현대차, 기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아틀라스의 개발 양산형 모델 이 내용과 관련돼서 대량 양산과 관련된 과연 그 대수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관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고요. 어제 아즈넥스텍 그리고 이렌시스 좋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쪽으로 개별적으로 더 튀었는데요.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차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오늘의 주인공 찾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밸류체인 쭉 정리를 해드리고요.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로보티즈의 강세 움직임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클로봇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 긍정적인 시각들도 나오는 만큼 오늘 그 주인공을 찾아가는 여정이 또 개장 중계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리포트들 서한 앵커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의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전일 호실적을 발표했던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코멘트부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일회성 요인 없이 서프라이즈를 시연했다라며 90만 원으로 TP를 올려잡았습니다. 먼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9천억 원을 돌파하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어갔고요. 상선 그리고 엔진기계 중심의 이익 성장에 해양 플랜트도 고마진을 기록하며 1분기에 이어서 올해 전체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에 또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장기 성장 동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최근 반도체 수급 쏠림으로 60만 원 중후반대 옆으로 누워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을 에너지 응축 기간으로 생각해도 될지 추가 방향성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비트를 친 APR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한 실적 보고서도 함께 증권가에서 쏟아졌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아시잖아요. 잠깐 쉬어가도 다시 갈 거란 걸 이라는 보고서와 함께 5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매출 영업이익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미국과 유럽 시장의 성과에 따른 성장임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이에 따라 조정 시 매수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수출 호조로 화장품 소비 섹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를 돌려세울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반면 호실적 후 비공개 컨퍼런스 콜 이후에 전일 NXT에서 급락을 보였던 LIG 네,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떨까요? 일단 증권가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의 보고서를 통해 체크를 해볼 텐데요. 26년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27년까지는 천공투 기반의 실적 성장 이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출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건데요. 이와 동시에 역시나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 IM증권과 하나증권에서는 종전 후에도 이 성장 가능성이 여전하다라며 IM은 가장 귀한 방산 기업 12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온도차는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방향성 어떻게 반영해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당일 리포트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예상호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2.7%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하락이기는 한데 항상 호가상으로 빨간불만 보다 보니까 좀 아쉽네요. 2.9% 약세 7,273선 출발 대기합니다.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힘이 안 나지만 힘찬 전략 좀 부탁드려요. 이정호 팀장님, 네. 많이 올라온 건 압니다. 근데 미국 시장 상장되어 있는 ETF에서 자금이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고 어제 외국인 파는 걸 보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네. 반도체 조정 시 계속 매수 관점 괜찮나요? 조정 시 매수 관점인데요. 그래도 조정이 그래도 최소한 5일선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급등하는 모습세나 이런 분이 나와주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과도하게 조금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거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을 노리신다라고 본다면 저는 5일선과 21선 사이, 11선까지는 그 가격대가 제일 적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올랐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올 때 그 열기가 이제 소부장까지도 좀 확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기존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투톱의 랠리가 나와줬기 때문에 소부장 단에서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그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소부장을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을 담아야 해요? 조정받으면? 저는 지금 조정받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담아갈 시기는 조금 더 기다렸다라고 보시고, 소부장 단에서는 저는 원익 아이패스를 조금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투자 경고인데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해준다라고 보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소재 단에서는 SNS텍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데 한 차례 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선까지도 무너지는 모습도 나왔지만 그래도 85,000원 선을 지켜준다라고 보면 추가적인 모습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재단에선 SNS텍 부품은 너무 기판 관련주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 팀장님의 픽은 뭔데요? LG노텍인데요. 삼성전기도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고 이스페타시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LG노텍이 저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기판뿐만 아니라 아이폰 매출이나 아이폰 폴더블폰 관련해서 기대감이 전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LG노텍이 차라리 조정 들어올 때 노리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월에 주셔서 이미 상승률이 100%, 120%까지 난 상황인데 여기에서 기회가 더 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11선이면 진짜 꽤 많이 조정을 받아야만 기회 있는 거잖아요. 이 팀장님의 의견도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정 이사님은 어떠세요? 조정 받으면 일단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혹시 이렇게 좀 엇갈린 의견 갖고 계신가요? 저는 좀 사실 공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공격적으로? 네, 왜냐하면 삼전익스는 지금 상황에서는 있어도 고민이고 사실 없어도 고민이에요. 없으면은 가는 게 고민이고 있으면은 뭐 이게 또 언제까지 갈까 그게 고민인데 어차피 고민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지금의 어떤 삼전익스의 흐름은
뭐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갈 때까지 그냥 가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네. 보니까 공격적으로 조정 시전은 네.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죄송해요. 제 마음이 네. 급했나 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조정받으면 바로바로 담아도 된다. 이 말씀으로 네. 정리할까요? 알겠습니다. 개장 후에도 추가 코멘트 들어볼 거고요. 정 이사님, 그럼 로봇은 네. 어떤가요? 오늘 보니까 반도체로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네. 좀 질문이 상충되긴 하는데 쉬어가는데 현대차와 로봇이 간다? 이거 확실히 순환매 키워드 아닌가? 그럼 이쪽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환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이 삼전익스 쪽으로 수급이 쭉 가버리게 되면은 다른 섹터가 힘이 좀 빠지고 오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 출발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이 또 이제 로봇이란지 현대차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방산주 어제 빠졌다고 오늘 또 올라오잖아요.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방산. 이란 이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삼전익스 쪽 수급 가면은 뭐 다른 쪽에 소외가 됐다가 삼전익스 조금 이제 빠질 것 같으면은 이제 로봇 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에서 봐지는데 일단은 뭐 현대차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나스닥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 뉴스가 나왔던데 아마 그것 때문에 같이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쪽에 로보티즈라든지 SPG,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감속기 관련 종목들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 PIM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 이게 휴머노이드가 결국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면은 로봇핸드 기술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8mm 이제 초소형 감속기 프로토타입을 이제 공개한 한국 PIM 같은 회사가 저는 앞으로 더 나올 거고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속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탑픽으로 제시하고 싶은 종목이 초소형 감속기, 그러니까 경량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정말 미세한 어떤 이런 작동까지 가능한 이런 그런 초소형 감속기 프로토타입 개발을 한 한국 PIM을 저는 탑픽으로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PIM. 이정호 팀장님, SPG도 네. 주셨었어요. 두 분 지금 공감대가 나오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딱 60일선에 걸려서 조금 둔화됐었네, 아쉽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 반격 시작일까요? 네, 로봇주가 좀 빨리 갈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조정세가 좀 더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조정세가 반도체가 올라가주면서 코스닥이 조금 약세였던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코스피는 정말 잘 가는데 코스닥은 못 갔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이 올라갈 때 그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덧 눈 떠보니까 다시 이제 70만 원까지도 올라줬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악재 해소나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에 아틀라스 관련해가지고 이슈나 이런 부분이 맞물린다고 보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은 이제는 부품주를 보시는 게 낫다. SPG나 로보티즈 이게 가장 시장에서 가장 탄력성이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PG 같은 경우에 61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제 다시 한번 51선을 넘기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에는 또 14만 원이 강력한 저항 자리다. 그 자리만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신고가 랠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쉬었던 로봇주들의 또 시절이 오는가 봅니다. SPG 로보티즈는 두 분의 공감되었고요. 정 이사님 한국 PIM도 주셨습니다. 자, 관심주로 가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통신 장비 쪽 주신 것 같아요. HFR 주셨는데 오늘 또 리포트도 나오고 근데 조금 4만 원 목전까지 와서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닌가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좀 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긴 가격 조정이란지 그리고 긴 기간 조정 거쳤던 종목들이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서 상승이 또 가파르게 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통신장비 쪽이나 이제 광통신 쪽 같은 경우에 다시 좀 순환매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뭐 HFR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6월 달에 뭐 주파수 경매 미국 쪽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AT&T 이제 향후 2,500억 불 설비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예. 지금 뭐 과거에 이제 프론털 장비 공급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되면 KMW와 마찬가지로 HFR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좀 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4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FR 관심주 전략 먼저 들어봤습니다.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5월 8일 시장문 함께 열어보시죠.